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 글로벌 파트너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린란드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유럽 관세를 철회하면서 증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하나 더 지워진 상황 속에서 상승 랠리 이어질 거라 보시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력 투입 배제, 그다음에 관세, 유럽 관세 철회 뭐 이런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다가 완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에 어제 한 2.06% 하락했는데 오늘 장에서 이제 강하게 반등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술적 회복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관세라든가 안보 이슈가 반복되는 어떤 특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동성으로 인해서 랠리의 속도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적 시즌할 때 실적 발표하고 또 금리의 경로가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 반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지속적 상승 가능성은 우리 이제 실적 발표, 일단 실적이 어떤 모멘텀을 보여줄 거냐 이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 상승세가 좋은 인텔 실적이 공개됩니다. 인텔의 최신 서버 칩의 강력한 수요 덕분에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감이 좀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인텔의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결국 인텔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AI 서버칩, 우리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서버칩 수요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 변수일 거고 결국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매출이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한 29%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 이번 4분기 매출 같은 게 예상치 134억 정도에서 전년비 정도로는 마이너스 한 6%,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0.08% 전년 대비로 한 39% 하락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분기 대비로는 여전히 개선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관건이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가운데서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에는 최근 1개월 때는 주가가 한 47% 정도 급등했거든요. 이러한 랠리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연속될 가능성이 높고 혹 그 미달시 우리가 이 실적이 예상치 대비 미달할 시에는 차익 실현의 압력이 좀 강하게 출현되게서 일부 조정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서버칩과 AI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좀 중요하고 예. 전년 대비했을 때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개선 중이다라는 예, 시그널을 맞습니다. 나타내면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TSMC와 삼성에 밀려서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했던 인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위탁 생산 부문,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고객을 좀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국 파운드리 사업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 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가 인텔에다가 159억 달러를 갖다가 지금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텔에 대한 투자 자체는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에 자본력의 어떤 하층을 통해서 동시에 인텔의 사업 부분들을 강화시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트럼프 행정부의 말씀하셨듯이 자국 내 제조 강화 정책 이 자체가 인텔을 갖다가 사실상 미국 내에 파운드리 국가 대표로 밀어주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파운드리 고객사들도 확보해냈고 이러한 부분들은 AI 부분, 국방 부분, 정부의 물량들이 확보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중장기 매출에 대한 실적 가식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결국 파운드리의 어떤 반등에 초기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의 확보, 이러한 부분들은 수요일의 개선으로 나타날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규모의 경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인텔의 이제 파운드리의 부분들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를 좀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미국 기업들이 이 파운드리 파운드리 사업부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초기 국면이 나타날 그렇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인텔 관련된 이슈 좀 살펴봤고요. 바로 우주 관련된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이 블루 오리진이 5,000기가 넘는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며 스페이스 X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우주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블루 오리진이 올해 상장 기대감을 안고 있는 이 스페이스 X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대항마까지는 가기엔 조금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겠죠. 물론 말씀하셨듯이 블루 네. 오리진의 이제 테라웨이브라는 어떤 그런 정책들인데 네. 이 테라웨이브의 어떤 구상 자체는 기술적 포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5,000개 정도 쌓아 올린다고 했고 아직 다만 5,000개 쌓아 올리는데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위성이 9,000개 이상이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떠돌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고객은 900만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그래서 이미 영업의 완성도 및 고객의 어떤 확보를 통해서 블루 오리진하고의 어떤 격차는 아직은 조금 매우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 테라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B2B 아니면은 정부용 어떤 틈새 이런 쪽으로 차별화 전략을 갖다가 펼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항마로 적용시키긴 좀 어렵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은 그 도전자는 될 수 있겠지만은 경쟁자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 성패는 네. 2027년도에 블루 오리진이 5,000기가 다 쌓아 올리고 그 상용화를 얼마나 빨리 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 관련 섹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올해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최근 우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좋습니다. 뭐 레드아이어, 로켓랩,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이 주가가 상승세가 좋은데 우주 관련된 종목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은 그 상장 기대감에 의한 밸류에이션을 업 끌어올리는 효과들이 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우주 관련들에 대한 섹터 노테이션들이 일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중소형 성장주하고 대형주하고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중소형 성장주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로켓 내비라든가 에코스타 뭐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X에 따른 상장 기대가 때 모멘텀들이 좀 이제 강하게 작용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형 방산 쪽에 RTX라든가 뭐 우리가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노든럽이라든가 뭐 보잉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방위비 증산들, 방산 증산들에 대한 확대에 대한 어떤 안정적 매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어떤 견인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주 섹터들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해서 지금 이제 15%에서 한 20% 상승세가 향후에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관련된 종목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현재 1.28% 상승 중에 있고 에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0.56%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짧게 이 테슬라 자율주행 FSD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FSD가 사람보다 안전하다고 하면서 FSD가 달려있는 차량의 보험료를 2분의 1로 깎아주겠다라는 50%. 보험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율주행의 안정성이 좀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운행 중에 테슬라 FSD를 썼을 경우에 50% 할인해 준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적으로 일부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FSD가 좀 안전하다는 부분들을 확인됐음을 갖다가 의미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 FSD를 갖다 적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레벨 2 내지 3 단계 그러니까 감독형이란 얘기죠. 아직도 완전 주행은 아니고 사람들의 개입이 운전자의 개입들이 일부 필요한 것들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보면은 FSD 사용했을 때 향상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완전 신뢰까지는 아직 이르다라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명칭이 완전 자율주행차 보험이라는 그 핀테크 회사의 어떤 회사가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일부 이제 마케팅적인 어떤 목적도 내포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뭐 안전하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건 아니다. 좀 이르다는 평가가 조금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